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2월 16일 수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5일 도쿄에서 15,525명, 카나가와 7,208명, 사이타마 4,733명, 치바 4,734명, 오사카 12,597명, 홋카이도 2,282명, 오키나와 72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84,2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42명, 아이치에서 28명, 효고에서 20명 등 총 23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누적 확진자 수는 407만 1289명, 누적 사망자 수는 2만 772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15,525명으로 지난주 화요일에 17,113명보다 1,588명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감염자 수 평균은 15,219.4명입니다. 한편 이날 5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6명이 사망하였으며 중증 환자는 3명 증가한 7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82만 8,789명, 누적 사망자 수는 3,333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키나와현은 가장 먼저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거리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私としたら一応は反対なんですよね。今また解除するとまた倍になるんじゃないかねと。まだ数字的にそんなに少なくなってないので、2、300人そのぐらいまでなってからそのぐらいになるまでは 신규 감염자 수의 추이를 보면 지난달 15일에 1,829명을 정점으로 서서히 떨어졌으며 이날은 721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오키나와현은 만연방지의 해제 조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양성자 수, 병상 이용률, 전주 대비 감염률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15일 시점 아직 인구 10만 명당 양성자 수가 기준을 넘고 있습니다. 감염이 피크로부터 1개월 만에 방향을 전환한다는 소식에 환영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것은 음식점입니다. まん延防止から本当とないですよ。まん延がこっちからですけど、こういうのもキャンセルとかね、あとはもう本当とないです。地元客も集まりはないから、本当に少人数で2、3名とか応援の形でちょっと短い時間をちょっと来ていただいて、1ヶ月半なるんですけど、やっと解除したなと思って嬉しいと思います。 국제거리 중심에 있는 관광호텔의 15일 객실 이용률은 20% 수준이었습니다. 観光業に関しましてはもう壊滅的なダメージになってしまっておりますので 코로나 이전 이 시기의 객실 이용률은 거의 만실이었습니다. 해제에 관해서는 복잡한 심경입니다. 解除されたことによってまた収束に向かうのかそのままですね陽性者が増えてしまうのかというような懸念は正直ございますね. 같은 우려를 하는 것은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원은 피크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병상 이용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先週などは特に非コロナの患者さんの来院が多く、救急車も本当にたくさん来たんですが、その入院が取れなくなる、救急を止めなきゃいけないなるような事態が起きています。長期的にいろいろなその手術だったり、一般の医療への制限が長引く影響にならないかなということは懸念していますね。 이러한 목소리도 있는 가운데 현의 전문가 회의는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만 감염자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며 참석한 위원 절반이 소극적 찬성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반면 이 회의에서는 해제는 도박이다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오키나와현의 타마키 지사는 이날 現在政府の方とも意見交換を交わ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明日我々の対策本部会議を開催して総合的に判断し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정부는 오키나와현에 대해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한편 홋카이도, 교토 등 7개 부여는 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要請があった場合には国会の付帯決議を踏まえ速やかに検討を行っ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현지 36곳에 적용되어 있는 만연방지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陰性みたいですね。ところは出てないので多分陰性だと思いますわ。 이미 만연방지 조치가 해제된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는 大体人口5万人ぐらいなんですけど、20人から30人ぐらい出る日もあってですね、これちょっとまん延防止解除するの早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印象は正直我々持ってたんですよね。 실제 감염자 수의 추이를 보면 해제 후 다시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 현지 의사는 今後、また感染者が急激に増えてくるという可能性は、あるかなとは思います。宮古島に関して言えばですね、明日が、旧暦の1月16日ということで、宮古ではお墓参りをする習慣がありましてですね、で、そこで親戚一同とかが集まって会食をするというような習慣があるんですよ。その後がちょっと怖いかなというところですけど、まだ、市中にはウイルスはいるでしょうという状況です。 다음 소식입니다. 탈세 혐의로 추궁당하고 있는 일본 대학의 전 이사장 타나카 히데토시 피고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初公判前ですが、脱税は認められますか？日大生に一言お願いします。何か一言ありませんか？謝罪はありますか？ 기자의 질문을 뒤로하고 자택을 떠난 일본 대학의 전 이사장 타나카 히데토시 피고는 이날 첫 공판을 맞이했습니다. 일본 대학의 관계업자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등 약 1억 2천만 엔의 소득을 숨기고 약 5,200만 엔을 탈세한 죄를 추궁받고 있습니다. 법정에선 타나카 피고는 기소 사실에 대해 다툴 생각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숨긴 소득의 상세에 대해 검찰 측은 대학 관련 거래 수익의 사례 등의 취지로 1억엔가량의 현금을 받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라며 일본 대학을 둘러싼 배임 사건으로 체포 기소된 일본 대학의 전 이사나 일본 대와 거래가 있었던 의료법인의 전 이사장 등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인 질문의 증언대에선 타나카 피고는 전 이사장으로서 책임은 느끼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라며 반성이라는 말을 반복하였지만 반성 이외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질문에는 나 자신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하였습니다. 타나카 피고는 일본 대학 관련 사업을 둘러싼 거액의 현금 수수에 대한 구체적 경위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구형되고 결심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의 감염 상황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GDP.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GDP는 연율 환산 시 5.4%로 증가하며 2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을 하였습니다. 내각부가 발표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GDP는 실질로 전기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5.4% 증가로 2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을 하였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전면 해제된 것으로 숙박이나 음식 등의 개인 소비가 회복된 것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지난해 1년간의 성장률은 1.7% 증가로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을 하였습니다. おおむねコロナ前の水準まで回復をいたしました。今後についてはオミクロン株の感染拡大や下振れリスクに十分注意する必要があります。 한편 다음 1월부터 3월기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장래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용카드 이용 정보를 바탕으로 한 소비 동향 조사에서 지난달은 코로나 감염 확대 전 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줄어들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업체인 나우캐스트와 신용카드 업체 JCB는 신용카드의 이용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 동향 지수를 공표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지수는 코로나 감염 확대 전에 해당하는 2018년까지 3년간 같은 달의 평균보다 0.7% 늘어났습니다. 이는 4개월 연속 증가이지만 작년 11월이나 12월의 4% 수준의 증가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스고모리 소비인 주류 판매점은 34.6%, 슈퍼마켓은 14.8%로 각각 증가하였지만 여행이 마이너스 73.6%, 교통이 마이너스 42.1%, 외식이 마이너스 24.7%로 나타나며 감소폭이 10%포인트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조사회사는 오미크론의 확대에 따라 회복 추세였던 소비가 얼어붙었다. 소비의 회복은 감염이 언제 진정되는지에 달렸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경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키시다 총리는 15일 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긴장 완화로 이어갈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外交努力を粘り強く行っていくことで緊張緩和につなげていくと 회담에서는 키시다 총리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의 무력에 따른 일방적인 현상의 변경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라며 외교적 노력으로 긴장 완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러시아가 침공했을 경우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포함해 상황에 따라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키시다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일본 정부가 최소한 1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